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냥 검사 한 번 더 해보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혹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다면 그래도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일부 병원에서는 차마 크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알려드려야 할 아주 불편한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살 이후에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검사들이 노년의 몸에는 생명을 살리는 방패가 아니라 조용한 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65세 이후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와 그 돈으로 반드시 해야 할 진짜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사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덜 아프고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혹은 내 나이가 문득 떠오르셨다면 잠시 라디오를 켜듯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노년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 많이 지켜봐 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검사 권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은 언제나 혹시 모르니 해보자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년의 몸에는 혹시라는 가능성보다 확실한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신 어르신이 검사 하나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다시 들어오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특정 병원, 특정 검사, 특정 의사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의학이 너무 발전한 나머지 노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지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80세를 바라보시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가명을 쓰겠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매년 빠짐없이 고가의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이분의 인생 신념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해 검진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소화도 잘 되고 복통 한 번 없던 분이셨는데 복부 영상 검사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영상 판독 결과는 이랬습니다. 악성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확인을 위해 조직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위나 대장처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직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위험한 시술을 거쳐야 합니다. 고령자에게는 그 자체로도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암이 아니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성 변화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췌장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급성 염증이 발생했고 어르신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췌장은 강력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효소가 주변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녹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르신은 한 달 가까이 금식을 해야 했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전처럼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현대의학의 진단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변화도 영상으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변화가 치료해야 할 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65세가 넘은 몸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장 난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엔진에 녹이 조금 슬고 차체에 장기스가 있다고 해서 그 차가 당장 폐차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년의 몸에서 보이는 많은 소견은 질병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적응입니다. 하지만 진단 기계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빨간 표시를 합니다. 그 빨간 표시 하나가 노년의 삶을 병원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진단의 출발점입니다. 노년의학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기능 유지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덜 아프게,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의 성장 속도는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몇 달 만에 커질 암이 노년에서는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암을 증상도 없는데 굳이 찾아내서 몸을 해치며 치료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요? 이제부터 65세 이후 의사가 권해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검진 결과지에 세균 검출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대부분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방광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한 세균들이 방광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증상은 없고 세균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세균들은 의외로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강력한 항생제를 쓰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약한 균이 사라진 자리에 내성균이나 곰팡이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병이 시작됩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고열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검사 수치 하나만 보고 약을 드시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숨이 차지도 않은데 단순 검진으로 찍은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노년의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뛴 근육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 전달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추가 검사, 또 추가 검사, 결국 침습적인 시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심장은 지금도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 요통에 시행하는 척추 자기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허리가 뻐근하다고 바로 고가의 검사를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선택입니다. 노년의 척추는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삐걱거림이 있다고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어르신들을 검사해도
대부분에서 디스크나 협착 소견이 나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척추의 주름입니다. 사진 한 장이 사람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운동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고령 남성에게서 불필요한 불안을 만드는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가지고도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수치 하나로 조직 검사와 수술로 이어지면 그 대가는 큽니다. 요실금, 성기능 장애, 삶의 질 저하. 수치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증상 대장 내시경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발견해도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검사 과정에서의 위험은 노년에게 훨씬 큽니다. 이제는 검사와 작별할 나이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를 줄이면, 약을 줄이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평생 병원에서 검사와 수치로 건강을 관리해 오신 분들에게 이 불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써야 진짜로 남는 장사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검사를 줄이고 정말 효과가 검증된 곳에만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필수 투자는 바로 고성능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통증이 몇 달,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한 번 맞았으니 괜찮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주사는 완전한 방패가 아닙니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특히 70이 넘어가면 면역 노화로 인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든 사백신이 등장했습니다. 이 백신은 나이가 많아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지하며 예방 효과가 거의 완벽에 가깝고 접종 후 오랜 기간 안정적인 보호 효과가 지속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증상도 없는 허리를 찢기 위해 쓰는 영상 검사 비용과 비교하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막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필수 투자는 약국이 아니라 식탁과 발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고 자주 비틀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하나, 근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자 보호장치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며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막아주는 약은 없고 오직 단백질과 움직임뿐입니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중 하나를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 드셔야 하며 소화가 안 된다고 죽이나 미음으로만 드시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그리고 하루 2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통보다 질 좋은 단백질 한 끼와 발이 편한 운동화 한 켤레가 훨씬 강력한 치료입니다.
세 번째 필수 투자는 수많은 검사 중 딱 하나, 예외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병은 증상이 없고 아프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남성분들과 고령 남성에게서 위험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 검사는 몸에 해를 주지 않는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고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평생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초음파 검사처럼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은, 말 그대로 찾을 가치가 있는 드문 예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검사를 줄여서 대상 포진을 막고 근육을 지키며 조용히 숨어 있는 시한폭탄 하나만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75세 이후 가장 현명한 건강 투자입니다.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노인은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고 내 몸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